모든 인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결말,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판타지가 되는 바람에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아쉽다. 이런 평을 봤어요. 저는 각박해진 요즘 세상에 드라마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서 좋던데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N 주말극 미지의 서울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끝나는 게 아쉬운 드라마 참 오랜만이네요. 한동안 용두사미에 그치는 드라마들이 허다한지라 여러분께 미지의 서울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드라마라니 앞으로 한동안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지의 서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2화 엔딩 크레딧 마지막 장면에서 미지의 서울이 나의 서울로 스르륵 바뀌면서 끝이 났어요. 미지의 이야기였지만 결국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기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모르고 지나쳤어요. 제작진이 곳곳에 숨겨둔 보물 같은 장면들이 꽤 많겠더라고요. 1회 오프닝을 다시 보니 12화 끝부분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쌍둥이 자매가 서로 바꿔서 산다는 설정 너무 흔하지 않나 싶었는데 대본이 이강 작가인 거예요. KBS 5월의 청춘을 쓴. 이건 믿고 봐야 되겠다 했죠. 하지만 박신우 감독의 전작이 별들에게 물어봐입니다. 이렇다면 또 불안해지죠. 주인공인 미래와 미지가 서로의 삶을 바꾼다. 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사와 상월의 사연, 그러니까 원미경 씨가 연기한 서사가 더해지면서 지금껏 본 적이 없는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호수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강 작가의 전작인 5월의 청춘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결말이었기 때문에 내심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5월의 청춘은 희태가 명희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남겨진 사람이 오래전에 떠난 사람을 향해 쓰는 간절한 편지. 미지의 서울에서는 세상을 떠나는 로사가 누군가에게 상월을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요즘은 손편지 자체를 거의 안 쓰게 됐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같은 걸 주고받기도 했죠. 미래도 회사 선배인 수영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적 감성도 일깨워줍니다. 넷플릭스 폭삭소가수다 때도 그랬어요. 아이유를 안 좋아해서 안 본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번 미지의 서울도 박보영 여사 안 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 같다고 그 아역 배우 이미지가 남아있나 봐요. 그리고 JTBC 힘센 여자 도봉순 때문에 또 가벼운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한다고 꼭 보시라고 권했는데 아까 확인을 해봤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인생 드라마를 만났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청자에겐 인생 드라마이고 박보영 씨도 인생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사실 TVN 오나의 귀신님일 때 박보영 씨가 1인 2역을 했죠. 귀신에게 빙의가 됐으니까요. 박보영 씨 말고 이 배역을 어느 누가 이만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박보영 씨 내년 백상 수상 예약입니다. 제가 본 박보영 씨의 첫 연기는 2007년 SBS 사극 왕관아예요. 패비 윤 씨 역에 구혜선 씨 아역으로 나왔고 상대 역은 유승우 씨였어요. 어린 두 배우가 사극 연기를 어찌나 잘하던지 이 친구들 대성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윤소아라는 캐릭터가 청초하면서도 강단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죠. 아마 이번 그 유미의 역할, 새치름한 표정 그리고 단단한 내면이 윤소아와 닮은 구석이 있어요. 능력 있는 작가와 감독은 배우에게서 새로운 얼굴을 끌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도 발굴합니다. 미지의 서울에서는 미지의 단짝 친구 송경구 역의 문동혁 씨, 그리고 미래네 회사 인턴 김태희 역의 홍성원 씨. 홍성원 씨는 이번이 첫 비중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문동혁 씨는 SBS 악마 판사, TVN 이번생도 잘 부탁해에서는 아주 질 나쁜 악역이었어요. 그리고 TVN 스타트업에서도 가벼운 역할이라서 그다지 기대를 안 했는데요.
아니 송경구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매력이 있었어요. 이 두 배우가 유튜브에서 미지의 서울 리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인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결말,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판타지가 되는 바람에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아쉽다. 이런 평을 봤어요. 저는 각박해진 요즘 세상에 드라마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서 좋던데요.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라서 아쉽다? 드라마는 그 소설이나 영화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르죠. 그런 의미에서 미지의 서울은 제 몫을 다 했다고 봅니다. 본래 KBS에서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제작이 무산되는 바람에 TVN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그 정연이가 MBC에서 TVN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지 않을까요? KBS나 MBC나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주인이 없는 회사이다 보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 작품 내가 끝까지 밀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드라마는 모름지기 명장면, 명대사가 있어야 수작이라는 소리를 듣죠. 미지의 서울에는 생각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6화에 미지가 고등학교 동창에게 쏘아붙여요. 단짝인 경구를 위해서 나선 건데요. 28기 두성고 학생회장 최승현, 그게 네 인생 최대 업적인 건 알겠는데 제발 졸업 좀 해라. 너 곱비리짓 안 지겹냐?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진상들이 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놈의 체면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꾹꾹 눌러 참곤 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한 번쯤은 미지처럼 대차게 쏘아붙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상월 씨처럼 남의 도움을 되도록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물론 피치 못하게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게 일단 맞득지 않고, 그리고 그 도움이 부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가 아파도 뭐 서러운 일을 겪어도 또 죽도록 억울해도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을 안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구석엔가는 결핍이,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도움이, 따뜻한 손길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미래와 미지, 호수와 상월, 그리고 쌍둥이 엄마 오키, 호수 엄마 분홍 모두가 저마다 아픈 속내를 꼭꼭 감춘 채 살아왔죠. 그러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나 좋은 가르침을 줬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이네요. 아마 그 미지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겠죠. 상월 씨가 저보다 연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저도 미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이 대사가 가장 마음에 남아요. 호수 엄마 연분홍 씨의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끝까지 한 편이 되어주는 거야. 여러모로 반성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 어떤 대사가 생각나시나요?